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6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한 4주 만에 4월달 거의 주말에 계속 비가 와서 이번 주도 또 비가 오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텐데 이번 주는 비가 안 오고 이번 주말은 오늘하고 내일은 날씨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말, 이번 주말은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꼭 나들이 잘 다녀오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한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깥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도 우리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알면 힘이 생길 것이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이 세상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스님들은 오늘 하루 또 올 1년 내내 행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꾸준함의 미학이다. 감사 스마일이 영상 개수가 3,000개가 넘은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제가 뭐 잘나서 아니면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많아서 뭐 학벌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제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스튜디오도 개소를 하게 되고, 어제는 또 반갑게 화분이 2개나 들어왔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이건 또 감스님들 또 화분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감사 스마일 또 화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림은 또 생략을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찐팬분께서 화분을 보내주셔서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을 더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고 더 사랑을 갖다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6-3블럭, M2블럭 청약 접수 지연 및 일정 연장 공지가 떴는데, 이게 뭐냐. 4월 24일 날 제가 세종시 파밀리에더 파크라는 로또 아파트 줍줍을 이야기를 했는데, 24일 날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24일 날 청약이 막혀가지고, 쉽게 말해서 한꺼번에 청약 접수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 스마일 24일 날 신청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25일 날 해야지 했는데 어제 제가 외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또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은 청약 도전을 못했기 때문에 저의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꼭 당첨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긍정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당첨 꼭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당첨되시면 당첨되었다 라는 개별적으로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 아니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스님 저희 애청자분들이 더 큰 힘받고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무엇이든 도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될 거라는 생각에 꼭 당첨되신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신문기사는 조금 이따 제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집값 계산을 연봉 2천만 원부터 2억까지 했는데, 연봉 2천만 원은 살 수 있는 집값이 1억 5천밖에 안 되고요. 1억이 되었을 때 7억 7천 정도의 가능한 집값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월 상한 여력을 연봉의 최대 30%로 잡고 대출 가능액을 30년으로 해서 4%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 스마일이 첫 집을 마련했을 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뭐 스트레스 DSR 때문에 또 조만간 스트레스 DSR 또 3단계를 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더 이제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쉽게 말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또 나는 지금 빌라 거주하고 있고 오피스텔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내 빌라가 안 팔리고 내 오피스텔이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은 일단은 내 종잣돈이 있으시면 일단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당장 만약에 1년, 2년에 안 된다고 하면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청약을 갖다 준비하셔가지고 이런 중기 목표 또 아니면 장기 목표를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2030 무주택자들이 급히 빚내서 집 사는 진짜 이유 젊어진 내 집 마련 관련해가지고 어제 댓글이 상당히 좋은 댓글 하나 남겨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숙님께서 하남 교산 견본주택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자이고 마음을 정하고 보니까 저에게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늘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엄청 감사의 말씀 좀 드리면서 새벽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신 것 같아요. 참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빚내서 영끌은 비추입니다. 감사 스마일이 빚을 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빚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더더욱 힘들고요. 지금 이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가능한 집값은 4억 6,200인데 4억 6,200에 살 수 있는 집이 서울 수도권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뭐 역세권이라든지 대단지라든지 신축에 있는 아파트는 최소 뭐 서울 수도권에 기준했을 때 6억에서 9억 사이가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연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연봉 플러스 종잣돈이라든지 뭐 부모님의 일부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을 갖다가 끼워서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의 2030 세대들이 마냥 연끌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연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시고 종잣돈을 반드시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기본적으로 계약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내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빨리빨리 집장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주변을 봤을 때도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집장만을 더 늦추면 늦췄지 빨리 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봉이 적고 그리고 이제 집 없는 서름을 갖다가 경험하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조금 더 빨리 한다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은 내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감스님들께서 그런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슬기로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 민생 법안 수두룩 한데 국회 국토위에서 법안 처리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22대 국회가 지금 열린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돼가고 있는데 야, 참 씁쓸하면서 나의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께서 뭐 국토위에 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해 나가야 되는데 법률안도 발의도 안 되면서 이것도 처리도 하지 않다 보니까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주택의 그런 주택 관련해가지고 그런 주택 시장의 안정을 갖다 더 도모하는 게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씁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자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제 방송을 갖다가 국회의원분들께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제가 이미숙님께 아니면 또 하남교산 A2블럭에 당첨되신 분들 제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또 일단 시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부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자들이라든지 일반 청약 당첨자들이 이제 몰래 또 찍어가지고 또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셔가지고 뭐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갖다가 담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에게 제 연락처 설명란에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잘 또 보고 또 감스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미숙님이 또 A2블럭 견본주택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A2블럭 사전청약 포기자들이 저는 10%로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 견본주택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 포기자들이 더 좋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들썩이는 세종, 집값은 업, 청약 홈피는 다운되었다. 부동산은 아파트값 중간 동향에 대통령실 이전 공약 쏟아지자 집값 상승률 과천 이어서 2위로 지금 랭킹이 되었고 2억 줍줍의 LH 청약홈 마비가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세종시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올해부터 지금 과천 다음으로 지금 집값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고, 제 친한 또 지인분께서 세종에 집을 갖다 좀 사고 싶어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다가 놀랬던 게,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알실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실제 실거래하는 매매 가격이 죄송합니다. 더 높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찐매물들은 광고도 지금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세종시 관련해서도 제가 세종시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반면에 지금 세종시도 좋지만 저는 고양시,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고양시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남양주, 다산, 별내, 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하남이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뭐 지금 과천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또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인천 1호선 또 연장 또 계획되어 있는 또 검단이라든지, 또 운정 신도시에 또 GTX-A가 지금 거의 삼성역 개통이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교통 호재가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지금 미리 선점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작년에 세종시를 갖다가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올해나 내년에 또 매도하고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까지 과천이라든지 뭐 세종시가 계속적으로 집값이 1등, 2등을 하진 않는다. 부동산은 항상 순환하고 또 교통 호재라든지 또 다른 호재로 인해 가지고 또 일자리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제 감독님께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남들이 관심 가질 때 들어가면 뒤차다.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시게 되면 분명히 웃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앞서서 또 이야기 드렸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송파도 제쳤다. 올해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오른 곳 1위는 규제 이후에 강남 수요 일부가 지금 과천으로 이동을 했고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공급이 지금 절벽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전세가도 전국 1위로 지금 과천이 지금 키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 천드론 기대감 속에 주간 상승률 2위로 지금 세종시가 들어왔는데, 모르겠어요. 감사스마일에게 지금이라도 세종시를 갖다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반반입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세종시보다 차라리 서울 수도권, 경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 다산, 별내,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그리고 킨텍스, 그리고 검단, 운정신도시, 그리고 의정부 쪽으로 지금 관심 가져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대주 일구역 평당 분양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4,500만 원이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4,500이라는 카더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4,5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마 작년에 분양을 했었으면 4,500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참 분양가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게 GTX-A가 열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주 1구역이 또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또 분양을 하고, 여기 입주가 2026년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하고도 지금 한 4개월밖에 남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거의 후분양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원래는 4,200에서 4,500 사이,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는 4,200을 주장을 했고 조합에서는 4,500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물가 인상이라든지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지금 4,500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9일 일스테이트 메디알레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마 5월 9일 다다음 주 이제 금요일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4,500에 나올지. 그렇다고 하면 진짜 저는 5구 타입이 거의 11억에 지금 분양을 하는 거고, 또 옵션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더 비싼 금액에 지금 하게 되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밖에 없는데, 제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아예 출발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고, 지금 25평과 30평 5구 타입과 74는 있는데 프리미엄이 후덜덜합니다. 프리미엄이 다 5억이 지금 넘어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물건도 지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주 1구역의 분양 결과에 따라서 저는 지난번에 또 창릉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 6일 날 당첨자 발표 나오고 난 4월 달까지 한 달 사이, 2달 사이에 원흥지구의 아파트 매물, 그 다음에 삼송이라든지 지축 또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 뭐 예상대로 4,500의 분양가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은평구 전역, 그리고 더 나가서 은평 뉴타운, 더 나가서 지축과 삼송 이쪽에도 훈풍이 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 집을 갖다가 지금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뭐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내려갈 요인보다는 집값이 상승할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이 저희 감수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나는 제 이야기에 신뢰가 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따르시면 되고, 제 이야기를 믿지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네, 신문기사 하나만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강남도 주춤 토어제 한 달 서울 집값 진정세, 브레이크 효과로 상승이 둔화된 건 사실이고 마포라든지 성동구 등의 풍선 효과는 없다라고 하지만, 성동구는 지금 풍선 효과, 마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거래 가격을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기록을 등재를 시키지 않고 한 달을 꽉 채우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5월 달쯤에 되게 되면 이제 풍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토지의 지정으로 일단은 강남 3구하고 용산은 매수 심리가 꺾였지만 그 분위기는 확산되는 분위기고, 특히 노도관 금강구보다는 은평구, 서대문구, 그 다음에 마포구, 그리고 또 서울과 붙어 있는 F4 포함해가지고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지역, 고양시 지금 덕양구도 급매는 아예 없고 급매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샘프 같은 경우는 10억이 넘었고, 또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 9억이 지금 넘어 있는 매물, 원흥 동일시트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9억 선에 지금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8억 중반, 8억 초반, 뭐 8억 후반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더 조바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기 대선이라든지 금리가 이제 5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은행은 아마 5월 달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제가 어제 모임에 가서 그런 건축을 하시는, 건설을 하셨던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진짜 지금 건축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진짜 일거리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PF를 연장을 해가지고 이자만 나가는 그런 현장조차도 지금 사업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나고, 또 공사비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사업을 갖다 진행을 갖다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 건설사들이나 이렇게 진행을 갖다 하는 거지, 일반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게 적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한 2, 3년간은 진짜로 무서운 주택시장의 그런 전세 대란뿐만 아니라 임대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주택시장의 이런 큰 효과가 이런 대란까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나는 그래 계속적으로 전세나 월세 살면 돼,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 가격도 싸지 않다, 앞으로 비싸지면 비싸지지 싸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자금 여력대, 그 다음에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좀 하시고, 아직 지금 상승폭이 그래도 확대되지 않은 지금의 이런 시기가 가장 좋은 또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라도 빨리 무주택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나는 돈이 없는데, 종잣돈이 없는데 무슨 무주택을 갖다 벗어나야 되느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2030 세대들이 빚내서 이렇게 집을 안 샀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빚내서 집을 샀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집 갖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 30 세대들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는데 연봉이 높고 그리고 일단 본인들의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젊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40, 50, 60 세대들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더욱더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 청약, 공공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 청약만 지금 노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제같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 아파트 줍줍에 몇만 명씩 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은 내가 어떤 시세 차익을 갖다 바라지 마시고 의식주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주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감스님들은 그렇게 꼭 가져가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응원하면서 오늘 4월 26일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뭐 영감을 갖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만이라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꾸준하게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하게 어떤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고 감사스마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자리에서 기쁘게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